중장년에 찾아오는 어깨 통증, 나이 탓만 하시나요? 팔을 앞으로 위로 들어 올리기 힘들 때, 머리를 감거나 빗기 힘들 때, 밤만 되면 통증이 밀려와 잠 못 이룰 때, 자가 판단이 큰 병 부르는 어깨 질환.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 말고 오십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해요. 오십견, 뭐 이름 그대로 50대에 많이 나타나서 네. 이렇게 이름이 붙었나요? 예. 50세 전후에 많이 생기긴 하는데요. 이제 50세 전후가 되면 관절의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네. 20대, 30대에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많이 이 어깨를 다쳐서 오래 고정을 했다든지 혹은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20대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오십견입니다. 그렇군요. 먼저 오십견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를 제가 그렇죠.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네. 오십견은 말 그대로 이제 어깨가 굳는 50대 전후에 어깨가 굳는 병인데요. 네. 한번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정상 어깨 관절은 관절을 싸고 있는 이 헐렁한 막이 있어요. 아. 이 어깨 관절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 막이 헐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유일하게 인체 관절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나이가 한 40, 50대 이후가 되면은 이 관절막이 이유 없이 염증이 생기면서 쪼그라져요. 이 뻘겋게 염증으로 이렇게 쪼그라져서 네. 누가 팔을 꽉 붙잡고 있으면은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오십견은 염증성 관절막 때문에 어깨를 움직이기도 어렵고 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이 속의 관절막을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네. 정상 어깨 관절막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하얗게 되어 있거든요. 네. 누가 봐도 뭐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벌겋게 좀 무섭게 생겼죠. 네. 저렇게 관절막이 이유 없이 염증이 생기면서 마치 후라이팬에 어떤 이 찌꺼기가 눌러붙는 것처럼 속에서 이렇게 뼈와 탁 눌러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깨의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치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예. 아까 그 문자 상담 주신 분처럼 이 오십견은 놔두면은 낫는다라는 속설이 있는데요. 네. 틀린 말입니다. 정말 꼭 의료인들이 정말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잘못된 속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놔두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절반의 경우에서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어우. 그런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십견이 있을 때 조기에 치료를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치료하시면은 다들 수술을 생각하셔서 이 치료를 망설이시거든요. 최근에는 오십견이 심한 경우를 하더라도 이 유착 박리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비수술적으로 이 오십견의 원인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착 박리술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십견으로 인한 그 염증성 유착을 박리한다, 풀어낸다라는 시술이 되겠고요. 먼저 이제 부분 마취 하에서 유착 박리제라는 이 약제를 투여를 합니다. 네. 속에 이 꽉 굳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유착 박리제를 투여한 다음에 이 중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료진이 어깨 관절을 특수한 각도로, 특정 각도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 각도로나 움직이면 잘못하면 어깨가 탈구가 되거나 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숙련된 의료진이 특정 각도로 안전하게 풀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겉에서 팔을 움직여서 속에 있는 유착을 풀어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술 후에 이 굳어진 팔이 올라갑니다. 오. 이 오십견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자꾸 운동만 하라고 한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팔이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고 그렇죠.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운동을 재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술 유착 박리술 시술 후에는 이 안 올라가던 팔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재활도 쉽고 좀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착을 풀어주면서 이제 네.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목 앞쪽으로 바늘이 들어가요? 네네. 요쪽으로 이제 일단 부분 마취를 시행을 하고요. 오. 그래서 상완신경총이라고 해서 이 팔뚝만 마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의료진이 이제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시술을 진행을 해요. 예. 팔을 이제 특수한 각도로 마취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죠. 이게 이 오십견이 심한 분들은 들어 올리기만 해도 아야아야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취를 팔 만한 상태에서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특수한 각도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네. 아주 부담 없이 속에 이 오십견을 일으키는 유착을 잘 풀어줄 수 있고요. 한번 시술 전후 사진을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시술 전에는 염증으로 이렇게 관절막이 꽉 유착돼 있어요. 늘러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에 보시면은 위와 아래에 굳어 있는 관절막이 쫙 벌어져서 풀어져 있는 거예요. 요 틈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그쵸. 이 틈이 유착 박리가 돼서 아. 위와 아래로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이런 오. 여유 공간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 바로 팔도 올라가고 좀 통증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0견의 치료법, 유착 박리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0견은 방치하면 50%가 운동성에 제약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유착 박리술의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견에서 시술하는 유착 박리술은 네. 50견의 염증, 그 늘러붙은 염증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박리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유착 박리제를 투여 후에 염증을 좀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에 숙련된 의료진이 겉에서 팔을 특정 각도로 움직여서 내부에 있는 굳어있는 어깨를 풀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시술 후에 즉각적으로 관절 운동 범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와. 바로 재활이나 일상생활이 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부분 마취 하에서 이제 당일 시술과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바쁜 직장인 분들에게 보다 유용하겠습니다.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분은 이 환자분 나이가 네. 이제 한 49세 남자분이셨어요. 예. 만 49세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50세죠. 왼쪽 어깨를 보시면은 네. 이제 시술 전에는 만세를 해보세요 하시면 오른쪽은 만세가 되는데 아이고야. 왼쪽은 저게 답니다. 이게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은 팔 올리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요. 팔을 못 올리시니까 네. 팔이 이렇게 되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아, 이분처럼. 고개도. 네. 예. 그런데 시술 후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재활을 병행을 했을 때 만세가 탁 되죠. 그래서 시술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이 치료가 바로 이 50견의 유착 박리술이라 50견의 유착 박리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깨 질환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재생 치료를 낯설어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네. 말씀을 많이 하면은 이게 저희가 환자분들과 진료를 볼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면은 다 잊어먹으세요. 그래서 꼭 중요한 거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어깨 질환이 됐든 무릎 질환이 됐든 증상은 비슷하지만 이 치료는 다 다른 경우가 많아요. 질환이 다 달라서 치료법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지 무조건 한 가지 방법이 무조건 100% 다 좋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이런 퇴행성 관절 질환은 수술만이 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씩 달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달아져 있고 파일이 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이런 세포 재생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어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에 그냥 그 자가 진단하셔서 아이고 내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시고 병을 키우지 마시고 네네. 가까운 병원이나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셔서 내 몸에 지금 재활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재생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수술을 받아야 될 것인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치료법은 다양하다고 하니까요.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가 뭐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막 에어컨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 쐬서 그런지 네. 막 어깨가 시리거나 아프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네. 조금 주의해야 되는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네. 운동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네. 예방이 정말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네.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 항상 이 어깨 스트레칭을 좀 습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스트레칭 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가 요즘에 컴퓨터나 이 사무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핸드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3, 40분 이상 이 어떤 고정된 자세로 있으신 분들은 기지개를 그냥 피시면 됩니다. 기지개. 네. 예. 이 스트레칭 하세요 말씀을 드리면 예. 다들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세요. 어떡해. 어떤 운동이 좋나요?
이 재활 운동은 어려우면 안 됩니다. 쉬워야지 되거든요. 그쵸. 그냥 기지개 쭉 펴시고 오. 어깨 들었다 놨다 하시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팔 돌리는 국민체조 옛날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저 뚝뚝 소리 나요. 어떡해요? 네, 그 뚝뚝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네. 그동안 근육이 오래 이제 경직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이 견갑골이나 이런 어깨 주변의 근육이 경직이 되면은 이런 힘줄 파열도 더 쉽게 발생합니다. 그렇죠. 우리 고무줄이 오래 놔둔 고무줄은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툭 끊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절한 자극을 항상 가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기지개라든지 맨손 체조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생활 습관도 제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의 끝에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서희수 원장과 재생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